네, 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 체육교육과 김범준 교수입니다. 네, 1편에 이어서 중등 임용시험 합격을 위한 가이드 2편 실기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임용시험 합격을 위한 가이드 2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실기 종목 연습에 관련되어서 알아보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로 실기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각 실기 종목의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업 실현 준비 방법인데요. 수업 실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교직 적성 신청 면접 준비입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고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기 종목 연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등 임용시험 체육 관련 2차 실기 종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필수 종목 같은 경우는 체조, 육상, 수영 세 가지는 반드시 실기 시험에 나온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먼저 체조에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이제 시험에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는 틀리겠지만 대체적으로 띰틀, 핸드스프링, 물구나무 서서 앞구르기, 옆돌기, 맨손 체조 등이 이제 종목으로 선정되어 있고요. 육상 같은 경우는 100m 기록 및 자세 평가, 그 다음에 허들, 높이뛰기, 멀리뛰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은 4가지 영법을 다 자유자재로 하는데 거리에 따른 기록 및 자세를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구기 종목에서는 농구, 그 다음 배구, 축구, 탁구, 배드민턴 종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세부사항으로는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각 지역별 실기 내용인데요. 예, 실기 시험을 볼 때 각 지역에 이제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아래 자료는 2018년도에 이제 근거한 자료인데요. 자, 서울, 경기, 강원, 제주, 제가 뭐 여기 전국적으로 다 제시는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는데요. 먼저 1일차에는 농구의 체스트 패스, 지그재그 드리블, 레이업 슛, 점프슛을 이렇게 보고요. 배드민턴은 하이클리어 6회, 그리고 점프 스매싱 6회, 그 다음에 체조는 구르기, 옆돌기, 핸드스프링을 이렇게 시험을 보내요. 그 다음에 2일차에는 수영에서 평영 50m고요. 그 다음에 육상은 남자 높이뛰기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10에서 120, 남자는 140에서 150 이런 식으로 높이뛰기 시험이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울산, 부산 지역도 이렇게 한번 준비했는데요. 먼저 부산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은 육상에 허들이 시험에 있네요. 2018년도에. 그래서 4개, 4개의 허들을 넘는데 시선 처리와 딥, 그리고 링 부드럽게 연결됨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체조에서는 물구나무 서서 앞구르기, 옆돌기, 핸드스프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 같은 경우는 자유형 50m 이렇게 하는데 남자는 50m를 갈 때 35초, 여자는 36초가 만점이고 3초 간격의 급간을 두고 있고요. 영법 선정은 수험생이 뽑기를 해서 과반이 넘는 영법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10명이 시험을 보게 되면 5명 이상이 자유형을 선택하면 자유형을 보고 혹은 5명 이상이 배형을 선택하게 되면 배형을 보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배구 같은 경우는 서브 2회, 언더 오버 토스 번갈아가면서 5회, 그 다음에 개인 토스 외 스파이크 2회 이렇게 되어 있고 농구는 콘 5개 체인지 드리블 쪽, 그리고 오른쪽 레이업, 왼쪽 레이업, 중앙에서 좌 1회, 우 1회, 드리블 후 점프슛을 봅니다. 그 다음에 축구 같은 경우는 리프팅 10개 그리고 하고 있고요. 체조는 뭐 그 연습 시간도 주어지고 구기도 연습 1회 시간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거는 각 지역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연도별로도 다를 수 있으니까 이때 이러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각 시도 교육청에 들어가시면 정보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실기 종목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 지역별로는 알아봤지만 이 실기 종목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학과 특강 개설이 되는데 중등 임용시험을 대비한 특강 개설이 학기 중 또는 학예 동계 방학 기간에 시험 준비 수험생이나 아니면 재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실기 스터디를 이제 그룹을 형성을 하는데요. 뭐 포털 카페라든지 모임을 통해서 각 종목에 대한 정보 및 실기 시험 요령을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 모임에서 강사를 직접 초빙해서 실기 종목 연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그룹 스터디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이 직접 실기 시험에 최적화된 학원의 종목별 수강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요일별, 그 다음에 시간별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이론 수업에 더 치중을 하다 보니 사실 실기를 할 때 갑자기 하다가 부상을 입는 학생도 제 주변에 덜어 봤는데요. 이거 이제 좀 부상 상해와 어떤 운동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고 향상시키기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꾸준히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뭐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줘서 유연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거나 일상생활에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데 아주 유용한 간단하고 기본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즉 스트레칭은 제1의 목적은 여러 근육과 관절의 상해를 예방하고 유연성 향상은 제2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하다 보면 운동에 소홀할 수도 있는데 약간의 한 2-30분 정도 하루에 2-30분 정도만 시간을 할애를 해서 스트레칭을 한다면 운동상의 예방과 운동 기능 저하를 어느 정도는 조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스트레칭에 대해서 맨손 저항 스트레칭과 스태틱 스트레칭, 정적 스트레칭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맨손 저항은 사실은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제자리에서나 아니면 책상 혹은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실기를 준비할 때 부상 방지에 대한 목적을 두고선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적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세에서 관절 가동 범위까지 도달하면, 그러니까 스트레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손 저항 스트레칭과 차이가 많이는 없지만 이것도 좁은 공간과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의 운동 기능에 대해서 저하를 막기 위해서 많이 쓰는 스트레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꾸준하게 스트레칭 해 주신다면 오히려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유산소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유산소 운동은 편안한 호흡을 지속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수행하게 되면 운동 부족과 관련된 이러한 것도 만회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수험생들에게 성인병이라든지 비만을 초래하는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소 운동에는 뭐 여러 가지 러닝도 있고 수영도 있고 줄넘기 뭐 대부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종목별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우리가 주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그리고 탁구,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뭐 체육관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조깅, 예, 그리고 산책, 줄넘기 이러한 것들은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혹은 2, 3회씩 꼭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근력 운동을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데요. 근력 운동 같은 경우 우리 이제 맨손 트레이닝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운동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실기를 무리하게 하다 보면 이런 근력이 부족해서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어서 또 상해를 입는 부분도 있는데 적절한 근력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 자체를 끌어올리고 또 어떠한 감각 자체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근력 운동은 좀 몸에 힘을 조금 마련해 주죠. 그래서 어떤 실기 기술적인 면을 연습하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체력이 저하되더라도 이런 근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근력 운동을 하면 마찬가지로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습관병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되지만 여러분들이 의자에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올바른 자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예방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형 개선, 체형 개선도 장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있다 보면 사실은 내가 원하던 체형이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력 운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밴드를 이용해서 근력 운동과 그 다음에 맨손 운동을 이용해서 근력 운동 하는 것을 제시해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수업 실현 준비 방법입니다. 먼저 수업 실현 준비 방법은 수업 지도안 내용 습득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아마 수업 지도안을 작성을 하는 거는 아마 수업에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 지도안을 계획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 습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보고 관련된 종목의 영상 및 자료를 찾아보고 종목의 이해와 기본적 지식 습득이 중요하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도안 작성 시 내용 조건 충족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도입, 전개, 정리라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이 점 감안해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수업 실현을 준비하는 방법은 이제 그룹 스터디와 있는데요. 수험생들 간의 그 그룹 스터디를 형성을 해서 우리가 구성원 간의 수업 실현한 후에 피드백을 주고 이러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본인이 알아서 사후에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 맞춤형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데요. 자기만의 그 발표 스타일의 장점을 살린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에 연습하는 방법도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칠판에 판서 및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발표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팁으로서는 수업에 필요한 강의법, 그 다음에 경어 사용, 올바른 자세 유지 및 표현을 연습하는 것이 수업 실현 준비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팁이다 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교직 형성 심층 면접 준비입니다. 자, 면접 과정 준비를 살펴보면 사실 면접 어려운 부분인데요. 잘 안 되는 학생들은 면접 학원 및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면접 학원 등록 후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시도별 면접 기출 문제를 확인한 후에 연습하는 방법도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 지닌 말과 그 다음 표현, 자세를 수정하는데요. 옆에 그림에 보시다시피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수험생들과의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도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룹 스터디도 이용되는데요. 자, 먼저 시도별 면접 기출문제의 문제 답하기 이런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지역 교육청 문제 유형을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도 좋고 여기에 이제 구상형과 즉답형으로 나눠져 있죠. 이거는 이제 상시 변할 수도 있으니까
수험생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영상 면접을 대비한 연습도 중요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아마 영상 면접도 아마 치르는 곳도 있을 테니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다음 끝으로 면접 시간을 고려한 자신 있는 멘트를 작성한 후 반복 연습하는 것이 면접 볼 때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외 면접 내용에는 본인의 교직관이 얼마나 뚜렷한지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한 이론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2015년도 개정 교육 과정에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 교육청의 시책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경험, 예를 들어서 영화, 독서, 봉사활동에 의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고, 끝으로 현직 교사들이 사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행복한 교육, EBS,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면접 내용을 준비하시는 것도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기 2차를 총 정리해 보자면 먼저 실기 종목과 그 다음에 수업 실현,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이 있는데, 실기 종목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 실기 종목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체력 유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지도안 작성 및 내용 습득, 그룹 스터디, 그 다음에 시나리오 작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교직 적성 심층 면접에서는 개인 수강, 그 다음에 그룹 스터디, 기출문제 확인, 그 다음에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등 임용시험 합격을 위한 가이드 2편, 실기편 소개를 모두 마치겠고요. 우리 학생들 이 정보를 통해서 임용시험을 계획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